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요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명으로 많이 참여들 하시죠. 그 방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익명으로 대화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익명이기 때문에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대화나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좀 빠르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듣기로는 오픈 채팅방에서는 대화 내용이 바로 삭제된다던데 대화 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네, 카카오톡에서 대화 내용은 3일까지 가면 보관돼요. 그 이후에는 서버에서 아예 삭제가 돼서 수사기관이 대화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발언이 문제라고 느껴졌을 때는 빠르게 캡처본을 남기셔야 합니다. 캡처를 통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대화 기록 말고 로그 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네, 이 부분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로그 기록은 대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90일 동안은 보관이 됩니다. 이 로그 기록에는 언제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대화방에 언제 들어가고 나갔는지 그러한 다수의 정보가 들어있죠. 만약 이 기간 내에 로그 기록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말을 한 사람, 즉 발화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90일이 지나버리면 로그 기록조차 삭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고만 하면 바로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PD님, 우선 발화자라는 게 말을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 신고만으로는 발화자를 바로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영장 발부가 필요한데 요즘은 익명 채팅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영장이 쉽게 발부가 되지 않아요. 특히 사소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신고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러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절대 발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만약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로그 기록이나 IP 추적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관련 로그 기록을 확보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네, 우선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가 삭제되면 사실상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화의 시간, 참여자, 상황 등을 잘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나 로그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내용의 경우 3일, 로그 기록의 경우 90일 정도만 보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만약 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수사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례였습니다. 가해자는 익명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제가 빠르게 대응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발화자, 즉 말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발화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네, 뭐니 해도 사건 해결의 핵심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대화 내용이 3일만 보관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 빨리 대화 내용을 캡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로그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정도만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빨리 협조를 요청해서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이 명백했던 만큼 수사기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득해서 사건을 해결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발화자를 특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법원이 신중하게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영장 발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들이 매우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증거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IP 추적을 통해 익명 발화자의 신원을 밝혀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네,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한데요.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감정적 고통은 크지만 대응할 때는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하는 것처럼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법조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각적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셨나요? 네, 우선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삭제하기 전에 캡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명확한 범죄 행위가 입증될 수 있도록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해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익명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발화자, 즉 말한 사람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초기부터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